한국의 공동체적 전통 문화를 실천적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항상 전통을 유지를 하고 전승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를 성찰하듯이 많은 문화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따르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 말을 따르라라고 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사하게 우리는 자신을 보듯이 전통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조화롭게 사는 전통은 좋겠죠. 하지만 불필요한 전통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자아내는 이러한 전통이 있다면 그러한 전통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영집 씨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AI의 경우에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가 개발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AI 자체가 의식을 갖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한다면 어떤 식으로 윤리의식을 적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거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는 AI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챗 GPT를 사용을 하면서 뭔가 챗 GPT가 진짜 사람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프로그래밍이죠. 수십 억 개의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제 AI가 아직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지새우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의식이 있는 AI도 생길 수는 있겠죠. 우리도 의식이 있고 우리도 원래 아주 예전에는 의식이 없는 존재였다가 이러한 의식이나 윤리라고 하는 생각이 점차 우리의 뉴런들이 더 발전되면서 더 이런 의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실리콘 칩이 더 많은 서킷이 AI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의식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AI에. 그래서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아직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막힘없이 술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연 씨의 질문인데요. 윤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공감하지 못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윤리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체를 바꾸지 못한다면 일부 좋은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를 만들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따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 하도록 한다면 좋은 아이가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공통의 가치를 가진 사람,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장기적인 우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사고와 윤리적인 행동을 더 확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매우 효율적인 이타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함께 상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또 구글의 효율적인 이타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공유를 하고 가치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건우 씨의 질문입니다. 수준이 너무 높은데요. 행복과 고통의 상대성에서 기인하는 모호함,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피터 싱어 교수님께서 견지하는 공리주의가 유효하지 못할 경우에
공리주의에 후행하는 것으로 채택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 고려사항으로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Right. Well, that is a more philosophical 네, question. 좀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I think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leasure and pain 네, or happiness 즐거움과 and suffering. 고통, 행복과 불행 이러한 것 간에 사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잠을 자면서 그럴 때 어떠한 상황이 생기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립적인 상황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깨어있고 싶다. 나는 깨어있는 상태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상태이겠죠. 뭔가 행복이나 즐거움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자는 게 낫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불행이나 또는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AI에서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똑같이 바라는 것이 원칙이 똑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리주의에 기반을 해서 상대방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가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처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강윤희 씨가 이런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인간의 윤리 또 개인적인 양심에 의존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유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파리 협약과 같이 국제적인 약속을 통한 제지를 했음에도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 환경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국제적 협약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러한 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에서 살고 있고 정부가 있어서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점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은 이제 배출량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정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협약이 그러한 구속력이 없고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더라도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석탄,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온실 배출 가스를 배출하는 이제 소위 석유도 줄여야 될 텐데요. 당신이 반칙을 하고 수출을 할 때 그리고 너무나도 저렴하고 환경에 나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우리는 그러한 제품을 사지 않겠다.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제품들을 사지 않아야 되고 그러한 국가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미국이 약속을 번복하지 않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동안 322조 원이라는 예산을 퍼붓는데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 이타주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여기도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사람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죠. 더 이상은 저개발국, 빈곤국도 아닙니다. 다 삶의 질이 좋죠. 안전한 도시죠. 깨끗한 도시죠. 또 현대식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좋은 국가를 즐길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만의 이유로 자녀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쪽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내가 아이를 낳는데 뭘 포기해야 하느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낳는 자녀가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녀, 다른 그러한 국민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SDF 관객들과 또 심도 깊은 논의 나눠보셨는데요. 피터 싱어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생활을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고 목적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목적성을 가지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음식을 찾으면서 무언가를 창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음식은 찾기가 쉬웠죠. 우리는 그래서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진화를 해가고 영감을 받고 아침에 에너지를 갖고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숭고한 목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